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아투TV 오늘 이영풍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죠. 어제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를 했고 오늘 오전에 발부된 겁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6호선,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로 오시면은 루터교회 앞에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법 집회입니다. 여기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로 오시면은 루터교회 앞에 집회 공간이 있습니다. 합법적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탄핵 시도를 막아주시는데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순형 부장판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닌가 이런 의문 제기가 있습니다.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근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요. 해제를 막지 않았는데요.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것은 계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입니다. 공수처의 주장이 너무 오버인 것 같은데요.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1차적 판단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공수처 직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할 것 같은데 오후에 아마 출동할 것 같습니다. 통상 사건의 경우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자, 그런데 공수처가 경찰관을 대동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재 전 자민련 의원, 불법 정치자금 관련 이런 걸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당원들 수백 명이 나와서 저지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이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지금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애국국민 한남동 집결 저지투쟁에 나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서 영장 청구하는, 즉 판사 쇼핑을 했다. 이번에 원래 공수처는 그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왜? 판사 쇼핑 하는 거죠. 즉 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큰 자기 편 판사를 골라서 영장 청구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법원 결정에 달린 윤석열 운명, 체포영장 발부된 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조간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체포영장 청구한 것을, 한국일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달린 윤석열 운명. 그 좀 내려보시면 사진 밑에 한 번 더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네, 여기 보면 체포영장 청구 공표한 공수처 왜 그랬을까? 네, 밑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좀 더 내려보시죠. 네, 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체포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범죄 사건으로 보고 피의자를 잡으러 가는데, 내가 너 잡으러 간다 미리 알려주는 체포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밀행성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행동해야 되는 체포영장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아예 대놓고 어제 다 까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공수처가 범인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즉 이건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겠다, 이거죠. 공수처가 자기들의 영장 청구 사실을 공표한 것은 바로 국민 여론, 그러니까 여론 재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를 지키겠다면서 모여 있었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애국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집회 차량, 천막 칠 수 있는 그런 트럭들이 몇 대가 지금 와서 그 집회 현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한남동 관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루터교회 앞에 오시면 됩니다. 저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장 집행을 하면 막아낼 수 있느냐?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표 시절에, 이게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네요. 10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이인재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의 가로막혀 한 달 뒤 집행됐습니다. 2000년에는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하려 했는데 4차례나 실패했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별로 없는 현직 대통령을 왜 체포하려고 하죠? 쇼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오늘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영장 집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려는 어떤 애국 국민들이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고, 거기서 집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영장 집행이 저지되면 공수처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그 공수처가 영장 청구 사실을 이렇게 대내외에 공표한 건 뭐냐? 바로 여론 선동하는 거죠. 오늘 주요 신문의 사설을 보면 이 선동 여론의 끝판왕이 어떻게 나오느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엄정한 법 집행하라.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여기서 중요한 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언론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언론은 검찰도 아닙니다. 더구나 언론은 경찰도 아닙니다. 언론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유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 윤석열, 한겨레 신문 사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전제를 하고 사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언론이 사법부나 행정부 직속의 검찰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자신들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저 행태, 저건 뭐냐? 선전, 선동, 매체라는 소리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하라. 한겨레 신문 사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하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이재명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무려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선거법 관련은 1심에 6개월,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에 3개월씩 해서 1년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2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2심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 사설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하라, 잡아들여라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사설은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는 선전, 선동 매체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너무나도 다르게 접근하죠. 이재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즉 자기들과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접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미사역으로 탄압해도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자,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궤변 접고 석고 대제부터 하라. 경향신문 사설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좌파 언론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지금 현직 대통령 공식 직함도 쓰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씨,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뭐 이렇게 나갑니다. 현직 대통령이 옆집 친구입니까? 옆집 아재입니까? 최소한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칭은 붙여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1년 전이죠.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출근하는 대통령 뒤에다가 고함치던 MBC 기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한없는 배려와 관용을 베푸는 반면 자기들이 반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법 집행하라면서 탄압해도 된다는 식의 논조를 가져가는 이런 좌파 매체들의 논조. 이건 뭐냐? 바로 선전, 선동 매체라는 거죠. 선전, 선동 매체라는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에 오늘 그 칼럼도 하나 있어요.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경향신문은 오늘 뭐 사설, 앤드 칼럼으로 그냥 좌파 단체들이 다 오늘 거기서 1박 2일 밤샘 농성을 한다. 그리고 관저 뒷산이 있는 매봉산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여기도 보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중앙일보가 재판부입니까? 중앙일보가 검찰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중간에 검찰은 뭐뭐라고 밝혔다 있죠. 저기 검찰은 밝혔다. 이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을 중앙일보가 인용 발췌해서 사설을 쓴 거죠. 검찰이 밝힌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위보도죠. 가짜뉴스죠.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 어떤 병? 선전선동병.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심이라는 그 표현, 국민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민심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이러면서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지난 8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거의 연성 파시즘 체제가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뭘 했나요?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파기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사건이 발생하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근간을 지탱하는 모든 뿌리들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충격을 준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그 연성 파시즘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례처럼 뽑혀나간다. 그럼 그 다음 올 수 있는 그 체제는 뭐겠어요? 아마 연성 파시즘 체제가 아니고 이재명식 강성 파시즘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며, 또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기다리고 있던 영장전담 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발부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지는 순간에 왔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은 약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입장을 좀 반영해 주긴 합니다.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윤 피하기만 할 건가.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왜?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내란죄까지 입증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헌법 제86조 위반이라니까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헌법 제86조 위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도 이걸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정도다. 여기 보면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쯤에 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을 검토한 뒤에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 오늘 발부했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보면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외부와의 접촉도 쉽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고, 내란죄를 지었고, 그 죄가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즉, 여론재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투데이 사설 지적을 해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몇 년씩 끌다가 징역형 선고받았는데 아직 구속되지 않고 활동 중이고, 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대표로 활동하고 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까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결국 구속됐지만, 그런데 윤 대통령 수사는 이렇게 논란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체포영장도 청구된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와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완전 오버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대통령, 장관,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를 보면 문재인 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분도 경제라든지 부패 범죄에 국한돼요. 따라서 내란죄 혐의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은 뭐냐?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신분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 죄명 중에 내란죄는 없어요. 결국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체포영장을 굳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청구했던 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갔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제청한 정계선 판사, 마은혁 판사가 검색을 해보면 정계선 여성 판사는 직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직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리고 영장전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지금 언론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자, 마은혁입니다. 밑에 보시면 경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력에 제일 밑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럼 정계선 한번 쳐보세요. 정계선. 정계선을 치면 정계선입니다. 계선을 치면 직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죠. 거기. 예.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거기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사를 골라서 청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따위 식의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따위 식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버르장머리는 그래서 이 자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에 근거한 세력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현직 판사라는 자들이 이런 일종의 뭔가 모르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사인데 뭐라고 했느냐? 1번 이거 연합뉴스 보도 그렇죠. 이거죠. 1번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제일 밑부분입니다.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범죄인데 그런데 이 중대범죄는 놔두고 가벼운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래서 잡아들인다?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왜? 본인이 대한민국 국헌이잖아요. 본인이. 권력을 찬탈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하면 원래 대통령 권력이나 제왕적인 왕이 있어서 거기에 군사적인 물리력을 타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게 내란죄가 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요. 폭동이 있었습니까? 폭동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게 변호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하듯이 심야에 청구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짰다는 거죠. 짰다는 겁니다. 자, 페넨마이크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의 헌법 84조 위반 사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뭐 최후 통첩을 운운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중간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내란죄 수사권 독점한 경찰. 독자 수사 선언은 공연불에 거쳐. 그 밑에 문장 보면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시키고 경찰에 넘겨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 과정에서 공수처 뒤에 숨어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풍경을 연출한다. 경찰은 눈치가 빠른 모양이죠. 자, 그 다음 굵은 서브 타이틀을 보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는 헌법 제84조 위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없거든요. 왜?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기소되어야만 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란죄, 외환죄가 아닌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등등 다른 어떠한 죄목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체포할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어요. 형사소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법 84조의 정신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헌법 제84조에는 쭉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재직 중에 형사상의 어떠한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이자들은 그러니까 꼼수를 두어서 헌법 제84조를 위반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흔쾌하게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수사를 못하니 공수처가 하지 못하니 직권남용이라는 엉뚱한 걸 가져와서 수사하는 척하면서 이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가서 데리고 와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이나 되는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위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 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으로 주장한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여기에서는 저 서브 타이틀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공수처 경찰이 영장 발부 시 집행하는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금 관저 안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군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아예 기사 중간 부분에 이런 걸 집어넣어 놨어요. 영장 집행 시에 좀 더 내려가 보세요. 영장 집행 시에 좀 더요.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인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장 가서 또 라방으로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보도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장 발부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뒷부분에 가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더 내려가 보시죠. 예.
좀 더 내려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거부하면, 물론 영장 발부만으로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집행하러 오지 않고 윤 대통령의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온다. 오늘 지금 오면은 물리적인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겠죠. 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 즉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사례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속영장 발부 체포하러 갔는데 지지자 200여 명의 당원들이 막아서서 결국 영장 집행 못하고 불구속 기소. 이인재 전 자민련 의원도 불법 대선 자금 2억 5천만 원 받은 혐의. 불응해서 체포영장 영장 집행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법조계 한 인사는 공수처가 오늘부터 한 일주일 이게 영장 발부 시효가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체포에 실패하면은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자, 제가 35분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힘 30.6%, 민주 45.8%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 여론조사는 무한공항 대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공항 사태 이후에 여론의 어떤 변화상이 반영되지 않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다. 여기 보면 중요한 점은 뭐냐?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30%로 올라가면서 결집률이 단단해지는데 민주당은 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지역과 연령은 부산, 울산, 경남이 7.3%포인트 오르고 대전, 세종, 충청은 3.2%포인트, 서울도 3.1%포인트 올랐어요. 광주, 전라 2.8%포인트 올랐습니다. 50대, 40대 보수층에서 다 5에서 8% 올랐어요. 자, 근데 밑에 보면 민주당 하락. 민주당은 하락했는데 서울에서 10.8% 떨어졌어요. 광주, 전라에서 10%포인트 떨어지고 보수층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이 점이 아주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그냥 폭락해가지고 마지막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거든요. 도저히 국정 수행이 될 수 없는. 근데 지금 30%를 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국일보 기사가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지지층 견고한 여당. 이재명 포비아의 박근혜 학습 효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그럼 같이 올라가겠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30.5%입니까? 31%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갔을 거예요. 특히 무한공항 참사 사건 이후에는. 예. 그래서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 예, 이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쭉 밑에 내려보시면 사진 밑에 국민의힘 지지율 요 사진 밑에 2주 연속 상승.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은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에 이재명 포비아도 작용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론의 추이를. 자, 35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을 조금 빨리 좀 끝맺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남동 관저로 가서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상황을 좀 제가 라방을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투TV는 휴방입니다. 내일 2025년 1월 1일이잖아요. 내일 아투TV 11시 오전 브리핑은 없습니다. 없고 1월 2일 11시
아마 고성국 주필이 직접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하고 대담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서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중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